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AT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 조건이라는 거는요, Delivered at Terminal. 그래서 수입제 터미널에서 물건을 셀러가 바이어한테 인도해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자, 이 DAT 조건의 특징은 첫 번째, 복합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복합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출품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 수단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으로 운송을 하든 아니면 항공으로 운송을 하든 뭐 도로로 운송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하는 것은 운임이 선불로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운임을 셀러가 낸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운임을 셀러가 내니까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임의보험이다 하는 거는 뭐냐면 임의보험이다라는 거는 셀러 바이어 양 당사자 모두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들기는 든다. 임의적으로.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다 든다라는 거죠. 안 들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암보험 같은 거 보면 암보험이나 뭐 치매나 뭐 이런 보험 보면 우리 그 임의보험이잖아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들었을 때 너무 예 걱정이 되니까 가, 에, 대개는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들면 누가 드느냐? 셀러가 든다라는 거죠. 왜요? 수입지에 도착지에서 터미널에서 물건을 인도해 주니까 인도해 주기 전까지는 안전한 운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 누가 들어요? 당연히 매도인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과 비용이 어디까지냐면, 매도인의 창고,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수출 통관하고, 그 다음에 운반용 차량에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륙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이나 해상이나 항공으로 운송을 통해서 수입지의 공항까지 도착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 터미널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 장소가 터미널이 될 수 있어요. 공항도 터미널이죠. 그죠? 우리 공항에서 보면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터미널 1이 있고 터미널 2가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로 비슷해요. 공항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터미널이.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차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뭐 화물 트럭 터미널. 이게 다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DAT 조건일 때는 특히 더 DAT 다음에 터미널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DAT LA 이렇게 하면 그건 정확치 않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DAT 뭐 LA 무슨 에어포트, DAT 뭐 롱비치 포트, DAT 어디 뭐 익스프레스 버스 터미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터미널에 도착할지 셀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지정 목적항 또는 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에서 화물을 양하하여, 그러니까 터미널에 도착해서 물건을 비행기면 비행기에서 내려놓을 때까지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화물을 양하하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비행기로 니네 공항 터미널까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내리는 비용 여기까지도 셀러인 내가 운송인한테 부담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때까지 들은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나한테 줘. 운송계약도 내가 체결하고 돈도 내가 직접 지불을 할게. 그러나 그 돈은 내가 가격에 포함시킬 거야. 그리고 그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에 보험에 들어도 내가 듣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쵸? 일단 터미널까지 갖다 주고 양화까지 언로딩까지 시켜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예. 자, 그럼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보면 DAT 조건이요. 네. 보이시니까 글자 좀 없애고요. 다시 글자 시작할게요. 포인트, 펜. 예. 자, 그래서 DAT 조건은 터미널 인도 조건이다. 이때 얘기하는 터미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항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항구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이 돼도 되고 상관없다. 어디를 지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delivered at 터미널의 약자로서 지정된 터미널, 부두가 됐든 공항이 됐든 그런 곳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물품을 내릴 때까지 내릴 때까지 책임을 진다. 양하하여 매수인 누구예요? 셀러예요, 바이어예요?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매수인은 바이어예요. 그죠? 예. 이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D 조건은 특징이 뭐냐면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의 범위가 같다.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라고요? 터미널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 목적과 항토는 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양하하여 양하하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DAP 조건이나 DPU 조건을 보면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넘기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하시고요. 복잡하니까. 양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비로소 셀러는 안심이다. 이제는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부터 바이어 당신이 책임지세요. 비용도 지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D 조건도 역시 수출지에서 수출 통과는 매도인 셀러가 하고요. 수입 통과는 수입지에서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을 양쪽 다 안 들어도 되지만 만약에 들면은 매도인이 든다. 왜요? 이유를 아셔야지.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유를 아셔야지. 그쵸? 예.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훈육을 할 때도 그냥 혼만 내면 안 되잖아요. 너 왜 혼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이해를 하면 듣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무조건 혼만 내면은 아이가 반항을 할 수도 있잖아. 반항심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요새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요새 이제 막 이렇게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 막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어, 연락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도 순종을 했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래서 매도인의 임의보험이다 들면은 매도인이 된다. 왜요? 수입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다 셀러가 부담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면은 매도인 셀러가 든다.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이다.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지불하면 운임은 선불이에요. 선불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영어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선화증권 배우실 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불이라고 아니면 후불이라고. 프리 페이드. 제가 이 펜 사용하는 게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프리페이드. 예, 이렇게 프리페이드.
그래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한다. 당연하죠. 그쵸? 매도인. 제가 그랬죠.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한다라는 것도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우리 이미 비용이란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쵸?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전 구간 터미널까지의 운송비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그래서 인커텀즈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들은 합의한 항구 또는 목적지 터미널 일정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터미널 공항 터미널 아니면 부두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예. 하루에 조건 2개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새 들어와서 조회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몇 분 연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렸고요. 예, 혹시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니면 진도와 상관없이 무역 업무를 보시다가 아니면 무역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이거 궁금하네 하는 게 있으면 예, 제 진도와 상관없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시든, 근데 이메일보다는요, 저는 문자나 카톡이 좋아요. 음, 그럼 금방금방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문자나 카톡 보내셨는데 제가 답장이 없으면, 답장이 없다는 건 시간적으로는 30분이에요. 30분 내에 답장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꼭 주세요. 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전화 주실 때 발신인 성함이 표시가 되게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좋죠. 전화 받을 때 모르는 전화더라도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요새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게 되면 잘 안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표시가 되게 하실 수가 있으면 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차분한 것 같죠. 지금 시간이 새벽 5시가 아직 안 됐어요. 미리미리 녹화해 놓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평행성하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성자를 성장하세요 그러는데 그건 좀 실례인 것 같아요. 성장하세요 그러면 성장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성공하세요. 그쵸? 예.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좀 부드럽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미 덕그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